오늘은 챗GPT 쓰는 사람으로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마법의 프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챗GPT한테 정보나 방법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고 써야 됩니다. 챗GPT를 좀 써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정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차근차근입니다. 영어로는 스텝 바이 스텝이 되겠네요. 이 간단한 단어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쓰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때도 있고 답변의 퀄리티에서 변동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면 정말 좋은 방법도 추가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매번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사용하면 답변을 해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인 답변 방향을 설정해 주게 돼요. 이게 최근 발표되었던 논문에서도 강조했던 프롬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는 단계별로 생각하라, Think Step by Step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넘버링을 통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접근 방식은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단계별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특히 코드 짜달라고 하거나 마케팅 전략처럼 방법에 대한 내용일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두 리스트를 파이썬 코드로 만들려고 해.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지 전략과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투두리스트를 파이썬 코드를 만들려고 해, 그 코드를 짜줘, 이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달라고 하면 이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는 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요. 이 넘버링을 통해서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 할 일 추가하고, 함수를 만들고, 할 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씩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단계적 프롬프트 생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나씩 단계적으로 질문해가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일종의 나 스스로가 차근차근 입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마케팅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강남의 데이트 맛집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한 번에 강남의 데이트 맛집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줘 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한 단계씩 설명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에 대해 알아? 라고 질문을 먼저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챗GPT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면 요즘 인기 있는 강남 맛집 해시태그가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요즘이니까 일단은 웹 액세스를 켜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6가지가 나오네요. 강남 맛집, 강남역 맛집, 데이트, 맛집 탐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강남의 데이트 맛집에 대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예시도 포함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그때 던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웹 액세스를 끄고 그리고 답변을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해시태그 연구 및 선정, 인기 해시태그 사용은 이런 것들이 가장 커뮤니티에서 활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콘텐츠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시각적인 거, 스토리텔링, 그리고 인플루언서 협업,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게 돼요. 이게 하나 학습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배운 차근차근을 써먹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기획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콘텐츠 기획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줘.
콘텐츠 기획 가이드에 대해서 목표, 그 다음에 주요 콘텐츠, 시각적으로 어떻게 될지,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차근차근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 프롬프트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꽤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거를 굉장히 자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거를 참고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창에서 입력하게 되면 그 전 데이터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챗GPT랑 대화할 때 동일한 대화창에서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대화 맥락과 좀 벗어났을 때에는 새 창을 켜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게 좋고요. 같은 맥락으로 질문할 경우 동일한 창에서 질문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챗GPT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챗GPT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방법을 알려달라 할 때는 차근차근 영어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단계적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챗GPT한테 정보나 방법을 요구할 때는 이 꿀팁들을 쓰시는 거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